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봐야 될 텐데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허니문 랠리라고들 말을 하는데 사실 이례적이었잖아요. 이번에 또 조기 대선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제자리 찾아간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례적인 건 아니고. 네, 저는 이때 물론 상승의 강도가 네. 지금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왔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너무 못 갔죠?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에 휘둘렸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코스피는 상대를 못 갔어요.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자, 지금 보면 상해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돌파한 지가 옛날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돌파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미 신고가를 했던 부분이 5월 초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올라온 게 5월 중순 무렵에서 이제 상승하는 폭이었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어떤 정책의 신뢰성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 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많은 정책적이 얘기했지만 결국에 하나 성공한 거는 원전 정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신뢰성이 없었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정부는 이제 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자영업자하고 경기 부양 돈을 푼다.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는 재정 적자고 국가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데 경기 부양은 안 된다. 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꼈는데도 정부 부채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못 갔다가 이제 반등하는 요인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요인은 뭐냐면 저는 트럼프의 실정이 결국에 우리 시장에게는 득이 될 수 있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자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기회 시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보면 인도 시장이 급등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인도 시장은 이렇게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침체됐고 장기적으로 PBR 대비 0.8배 수준에 미치는 코스피가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금이 외국 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 유입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방향은 저는 우상향이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과속을 했을 때는 감속을 하기 위한 브레이크, 커브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목표가까지 가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과속 구간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기술적인 컨트롤이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조정하는 것들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례적인 강세지만 다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의 분위기 그렇다 보니 뭐 계속 말씀 주시는 부분이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많이 못 간 측면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잘 간다라고도 보여진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적극적인 수익 축으로 우리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차례씩 브레이크는 밟아줘야 되는 네.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반도체 이야기 해봐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도 그렇고 오늘의 분위기, 오늘의 시세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려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네. 이제 반도체 보조금 네. 재협상을 네. 시사를 해줬습니다. 네. 결국에 우려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나 이제 상수다, 변수가 그렇죠. 아니라 변수가 아니라 이건 상수에 항상 할 말 없으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도 우리한테 긍정적인 게 네. 감세 정책을 했는데 세수를 메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소득세 35% 올리고 거래세도 외국인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또 과세하겠다. 네. 결국에 이거는 자충수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신재생에 대한 보조금 폐지했듯이 2차 전지 폐지했고
반도체 폐지 당연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저는 반도체 섹터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들 본 거 가지고 제가 그냥 제 판단 가지고 이제 주저리 하는 건데 반도체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네. 결국에 지수 조절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최근 3일 동안 강세를 보였던 거는 정확하게 지난 그 월요일 시점에서 네. TSMC의 실적 5월 예상 실적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매출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증가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하면서 움직였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AI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AI 반도체 매출은 증가된다. 네. 증가가 TSMC의 실적 호전에 귀결됐다. 근데 지금 보면 하이닉스는 또 보면 HBM에서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한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HBM에 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그동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급격히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 저는 300일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가 제일 늦게 따라왔죠. 네. 그럼 이제 반도체 역시도 이제 2분기에 대해서는 1분기 반도체 업황은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2분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것들이 보고서의 99%가 2분기 호전이에요. 왜 그러면 지금 디램 가격 같은 거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평가를 보고 있는데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더라도 900일을 뚫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저는 반도체 섹터들 역시도 바로 치고 갈 모멘텀은 아직 없지만 이런 박스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는 3일 동안 지수만큼 급등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이닉스도 쉬어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TSMC를 비롯해서 TSMC와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장이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보더라도 이제 300일 저항을 근 4개월 만에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선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관건이 이거겠죠. 하이닉스를 잡아야 될까? 그러니까 궁금한 건 저 아래 나가는 Q예요. SK 네. 하이닉스 살까? 삼성전자 살까?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택했고 네. 어제는 삼성전자도 사줬지만 우리 개인들은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저는 지금 보세요. 정확하게 넥스트 거래소가 생기면서 네. 목표 주가와 바닥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한 주로 상한가 만들고 한 주로 하한가 10주로 하한가 만들잖아요. 네. 그럼 최근 보시면 요런 차트를 보세요. 그 SK 하이닉스는 누가 보더라도 24만 7천 원은 매물 부담으로 확인돼요. 저 때가 이제 5월 12일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거 보면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어떤 거냐면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물산이 아닌 LIG 넥스원. 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또 이게 아닌데 뭐 하나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보면 제가 보는 결론은 이건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는 24만 7천 원이 단기적으로 이거 돌파하기엔 좀 시간이 힘들다. 그러면 저는 SK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먹을 게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네. 삼성전자는 HBM에서는 하이닉스 뒤졌기 때문에 새롭게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시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이제 광 반도체 쪽 TSMC 따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CXL에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평택 공장이 이제 6월부터는 본격 가동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자사주를 많이 취득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상법 개정을 통과되면서 의무적으로 자사주 소각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CEO가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사주 취득이 완료되면 네. 소각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일 밑에 있는 거는 300일까지 간다.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 역시도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하이닉스의 고점과 삼성전자의 목표를 보는 것도 보면 먹을 폭은 삼성전자가 더 많다. 많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택 팹 확장이라든가 그 100% 가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삼성팩 방문하면서 CXL과 협력하는 거 품질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오히려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삼성이 많다. HBM으로는 제대로 뒤쳐졌지만 네. 돌파구가 마련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높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했을 때 소부장으로 나눠봤을 때 네. 삼성향, SK하이닉스 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도 삼성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SK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장비들이 네. 어느 정도 다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보면 뭐 제일 같은 게 한미 반도체와 그다음에 한화 비전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보다는 한화 비전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한화 비전은 이미 납품이 깔렸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래로 오고 있잖아요. 한화 비전이요. 네네. 네. 그럼 저는 똑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SK향 소부장 이것보다는 삼성향 소부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향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빙글의 한화 팬이지만 네. 여기서는 삼성 라이온즈 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쌤 오늘 남북 경협주가 네. 또 한 차례 급등 나오더라고요. 네. 뭐 원체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어서 따라잡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이제 좀 한 차례씩 뜰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왜냐면,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테니. 남북 경협주들은 이제 그동안 정책 나왔을 때 반짝 움직였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JST나라든가 상한가 갔어요. 네, 일신석재라든가 전통 내장주들이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제 소설이에요. 네.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멈춰져 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관련 지난번에 북한이 이제 그거를 파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든지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면 개성공단에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까? 네. 관세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단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그동안 워낙 컸어요.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개성공단 관련주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들이 부각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신석재 이런 것들보다는 실적이 나는 아난티 이건 네. 그 지금은 그 북한의 호텔은 없어졌지만 JST나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앙회 의장이었었죠. 대표이사가.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남북 경협주들은 뭐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신에 뭐 동전주 이런 것보다는 실적주들은 추세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경협은 이제 막 또 시작이 되는 테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부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남북 경협 지금 자리 볼 수 있다라는 네. 말씀 주신 거고 앞으로 좀 자리가 오면 그때 네. 말씀 주세요. 픽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오늘 다녀쌤과 진짜 시장을 그냥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건설주 괜찮잖아요, 최근. 지금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이제 건설도 한겨울은 혹한은 지나갔어요. 네. 혹한은 지나갔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현대건설이나 동아건설이 아니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들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권 정지 때문에 빠졌지만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들이 좋았던 거는 어떤 거냐면 수주권이에요. 해외 수주. 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중동 쪽 건설, 그다음에 원전 건설 이 부분도 있고 삼성물산은 아이언돔, 네. 그다음에 원전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주들이 저는 한번 괜찮을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이미 오늘 시장에서 체코 원전 수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현대건설이 대장이고요. 그 그렇죠. 안에서.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우건설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후발 건설들을 보면 GS건설이라든가 DLENC라든가 자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돈 있으면 다 사고 싶죠. 근데 지금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에는 우선순위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압축해서 본다면 정책 관련주들이 1순위고 안전하게 저처럼 새가슴인데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육지 쪽들이 좋아질 거고 네. 정책주, 그렇죠. 6G. 우선순위는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건설도 말씀 주셨고 남북 경협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 트렌드는 지금 정책이잖아요. 네. 정책 쪽으로 눈길 주기 플러스 지금 자리에서 또 뭐 말씀 주셨죠? 6G, 네. 통신 장비죠. 그쪽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이제 우리 다음 주 일정과 함께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볼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도 역시 종목 장세. 이제 아직 정책은 토요일 날 오후 되면 이제 그 정부 부처 일정 발표해서 그걸 정리하는데 지금 6월까지 정리한 걸 보면 굵직한 게 월요일 날 애플의 세계 개발자 대회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애플 플랫폼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10일 화요일 날은 TSMC 5월 매출이에요. 그럼 여기서 유리기판과 AI 반도체 네. 이쪽이 이제 또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소소하지만 유럽 지역에서 제약바이오 행사가 많아요.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있고 예. 유럽 혈액 학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유럽 알러지 학회가 있어요. 그럼 유럽 혈액 학회가 이 중에서 좀 제일 큰데 앱클론과 신라젠이 네.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발표했을 때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가장 큰 게 다음 주 금요일 날 뭐가 있냐면 코스피 200과 밸류업 지수 변경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편출되는 것들은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고 편입되는 것들은 패시브 자금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잘 봤으면 좋겠다. 편입되는 종목들. 네네. 지금 편입의 후보들도 나와 그렇죠. 있죠. 나와 있으니까요. 그 편입 후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편출 종목들은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좀 강력하게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제약바이오 학회가 있다 보니 애플론과 신라젠도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과 오늘 하나 또 있어요. 뭐에 있어요? 12일 날 네.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 정말 중요하죠. 예. 자율주행 관련주 그렇죠. 볼까요? 12일이에요. 12일 날. 12일이면 그럼 우리 시간으로 13일이 되겠죠. 예.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자리 뭐 인포뱅크 같은 종목들 볼까요? 인포뱅크는 인포뱅크는 좋지만 이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네. 거래량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일 대장이 뭐냐면 SOS랩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 최근에 갔다가 움직였고 제일 큰 대장은 뭐예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볼 거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스마트레이더. 자 이런 것들 보면 한번 저는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말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